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일단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분 장성철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앉을 자리에 오늘은 이분이 앉아 계십니다. 장윤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땜빵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네. 매주 월요일 날 거침없이 하이킥 코너 장장 커플 이게 자주 보셨던 그림인데 오늘 월요일 아닙니다. 목요일이고요. 헬마 임경빈 작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 컨디션이 안 브리핑하다가 좋더라고요. 목소리가 자꾸 뒤집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께 부탁드렸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덕분에 출연료를 한 2배 드리세요. 급하게 오셨는데. 저런 말씀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작진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MBC 사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제작진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사장님께서도 퇴근길에 자주 들으신다는 말씀을 정말요?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정말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언제 될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연관 뉴스로 떠오르네요. 아이고. 연관 뉴스로. 다음 주 월요일쯤 올 것 같대요. 이번 주 금요일이냐, 다음 주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뭐 이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화요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어가지고 화요일. 그렇죠. 화요일. 예. 화요일 얘기. 예. 금요일이나 화요일이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나 누구 편을 들어야 되나? MBC에 자주 출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파 패널로서의 예. 지조를 지켜가겠습니다. 네. 진영 논리가 아니라 네. 공정과 정의에 입각해서 평론해 주시기를 아니 믿습니다. 공론센터잖아요. 공론센터. 네. 때로는 저 편 들어야 돼요. 네, 자 지금 누리호 오늘 며칠 전에 발사하기로 했다가 뭐 점검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잠시 후 6시 24분에 발사 준비 착착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가 잠시 후에 6시 24분 발사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현재 나로 우주센터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오후 3시 40분부터 연료 탱크 충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연료와 산화제 충전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상이 없이 계속 충전이 된다고 한다면 오후 5시 54분 지났네요. 기립 장치가 철수되고 발사 10분 전인 오후 6시 14분 이제 3분 정도 남았네요. 발사 자동 운용에 돌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항우진 연구진들은 어제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오늘 오전에 6번 반복 시험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3차 발사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로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린 명실상부 7번째 7대 우주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네, 실용위성이라는 게 이번에 진짜 인공위성을 쏜다는.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더미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냥 모형이죠. 그냥 무게만 있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가. 근데 이제 항상 찾아보게 되는 게 항우연 연구자들이 많이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내부적인 갈등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자세한 사정은 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되는 건 이런 겁니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개 중에서 신입 초임이 항우련이 22위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그래서 초임이 3,800만 원 정도고요. 가장 초임이 높은 곳은 어디냐?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초임이?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누리호나 이제 나로호, 그러니까 모체가 좀 나로호잖아요. 나로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의 이제 개발 진행상을 보면 참 정권과 진영을 넘어서 네. 우주과학 기술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결심과 결단을 해서 개발에 착수했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발사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모체가 돼서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환경까지 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 관련해서는
6시 24분 24분. 예, 발사 예정이니까 관련된 소식은 저희들이 쭉 따라가 보면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길기 개항한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그런 들어왔습니다. 보도가 오늘 오전 요미우리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해상 차단 훈련 이스턴 앤버더 23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해상 차단 훈련이 한국 해군 주최로 실시가 됩니다. 이 훈련에 여러 나라가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이 호위함의 자위함기 우길기라고 하죠. 자위함기를 직접 개항을 한 채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요미우리로 보도가 된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길기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상자위대 함정에 이것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본 쪽이 반대하면서 행사 참가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관함식에서. 관함식. 예. 네.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오전 보도에서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달 말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자위함기를 단체 부산항에 들어가서 각국 인사들과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우길기 관련 1년 경위와 대북 공조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길기 개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훈련은 우리나라가 주최를 하고 미국, 일본, 호주 등 6개 나라가 함께하는 훈련이고요. 내달 2일까지 열리게 되고 일본 해상 자위대는 이 훈련에 우길기 모습을 한 자위함기를 단체로 호위함 하마기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길기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국제 관례나 뭐 훈련 관례 이런 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우리가 이거는 용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도 11월에 한국 해군 주최로 국제 관함식에 일본의 해상 자위대도 초청이 됐지만 우길기 개항 논란 끝에 해상 자위대 함정은 참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양국의 조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참여를 안 하게 됐는데 이것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것을 용인한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외교는 국익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 감정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풀어준 적이 잘 없어서 네. 일본 측에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길기 같은 경우 독일의 하켄크로이츠 그 철십자 이것과 비견되는 2차 대전에서의 침략 제국주의적인 침략의 상징이고 인권 유린의 상징인데 독일은 그거 쓰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 불법이에요. 네. 예, 불법이고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 86조에 따르면 위헌 조직의 선전물 반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선전물을 국내에 반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 보관, 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공연히 전자기록을 통해서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네.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위헌 조직 표시를 사용했다. 86조 A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남북 전쟁에서 남부 연합기 네. 그거 사용 못하게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하켄크로이츠 독일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실 우길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로 국제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질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뭐 드라마, 영화 모든 그 매체를 통해서 말 타고 깃발이 오잖아요. 네. 그때 오는 깃발이 바로 이 우길기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2차 대전 당시에 피해를 봤던 중국이라든가 남아시아 국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피해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깃발만 보면 일단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저 사람들 또 왜 이렇게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데 당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라든가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이런 생존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은 뭐 100년 전 일로 무려 78년 전 무릎 꿇으라고 뭐 그런데 뭐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의 정치학자인 나카노 고이치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에서 우길기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자행됐던 끔찍한 인권 유린을 미화하고 다시 쓰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안에서도 이 자체로 좋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 우길기를 세우고 부산항에 오는 것을 한일 양국 정부가 뭐 일본의 요청으로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양국 정부가 함께 의논을 했다는 것은 또 어떤 맥락인 것인지 관련해서 우리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보다는 주변 국가, 일본, 미국 이런 쪽의 정치가들의 입장, 지금 집권 세력의 입장을 더욱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8820님이 이런 중요한 보도가 왜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나온지 자존심 상하네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로 포탄 지원 비밀 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요. 예. 나왔어요. 아니 외신을 통해서 자꾸 우리나라 국방 안보 외교 소식을 들어요. 아니 그런데요 원래 그 해외 순방을 가기 직전에 그 나라 언론도 인터뷰를 하지만 그렇죠. 본국의 주요 언론도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조선일보 만나서 한 번 딱 한 번 했어요. 딱 네.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고 기자회견을 생략했었죠. 신년 기자회견을. 그리고 나서는 인터뷰가 없는 거고 도어 스태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기자들 김치찌개 뭐 끓여준다고 하고 김떡순 먹고 그리고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주요한 한국의 그리고 국제관계나 외교, 국방, 안보 이런 현안들을 이렇게 뭐 귀동냥 비슷해서 듣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자, 위메이드 김남국 로비설. 야, 이거 뭐 신빙성 깨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오늘 오후에 쭉 나왔습니다. 아, 오전부터 나왔죠. 네, 그래서 오전부터 나왔죠. 관련 의원들이 해명하고 뭐 오늘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위정현 한국 게임 학회장이 제기했던 위메이드 입법 로비 의혹의 핵심 근거 중에 하나였던 위메이드 측의 국회 출입 기록 이거 네. 공개해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관련해서 사실은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관련된 내용을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가상자산인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는 2020년 21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총 14번 출입을 했는데 그중에 김남국 의원실을 출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방문한 의원실은 여야 의원실 고르게 방문을 했는데요. 방문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실 3번,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3번,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2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을 각각 1번씩 그리고 정무위원회 1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7번, 민주당은 4번. 그러면 국민의힘 방문 횟수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왜 그랬냐?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냐? 이걸 물어보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을 했고 따라서 오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밝히고 있고요. 이 공개된 기록은 단순 출입 기록이기 때문에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네. 비서관을 만났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위메이드 측이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대선 네. 기간 방문한 사실과 김남국 의원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의원실에 방문한 것은 대부분 블록체인 사업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한 방문이었고 국회 쪽에서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업체 측에서 의원실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못 들어와요. 그렇죠. 뭐 또 네. 확인 전화 하니까. 확인 전화도 바로 하고 또한 와봤자 안 만나주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원실과 충분히 만남에 협조 아니면은 조율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설명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의원실에 보좌진들을 만나는 것이 이제 업계나 업체들이 주요하게 국회에 이제 활동, 로비를 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위메디에 예를 들면 어떤 로비를 받았다, 아니면 그쪽에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중요한 사람들은요, 국회 안에서 안 만나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 뭐 안 만났으니까 이거 위메이드랑 뭐 김남국 의원이랑 뭐 연관관계 없을 거야, 이렇게 또 단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뭐 밖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업무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위정현 학회장이 제기했던 것이 이 소위 얘기하는 P2 입법 로비, 이 업계 로비의 핵심 인물이 그러니까 P2 입법이라는 게 뭐냐면 게임 머니를 따면 그걸 현금으로 환금할 수 있는 바꿔주는 예, 그런 거죠. 예. 그게 P2이죠. 네, 그러니까 고스톱 게임에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스톱 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주는 네, 뭐 네. 이런 장 기자님 건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입법 로비를 국회 안에서는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하게 되면은 밖에서 만나서 주요하게 뭐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입법 로비다. 그래서 이분들을 문제 삼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런 김남국이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가 없는 있는 거죠.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없는 거죠. 예.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위메이드를 만나지 않고도 입법 과정에서 P2E 업계의 이익을 어떻게 제공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위정현 학회장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장 소장 말씀하신 대로 입법 로비 유무는 의원실 방문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위믹스 보유의 시기, 경위, 그리고 P2E 합법화 옹호 여부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 교수, 그러니까 한국게임학회는 본인은 이제 중앙대 지금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시던데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위메이드한테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고발 당하거든요. 네. 고소를 했죠, 위메이드가. 그 학문의 자유로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 입법 로비를 했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증거를 내놓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게임학회 학회장님도 그러한 얘기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뭐가 있어야죠. 팩트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한 로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 안 나타나고 숨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기도 팩트에 기반한 해명을 좀 하고 국민들께 좀 유감 표명이나 좀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뉴스 브리핑 하는 동안에 누리호는 이륙했습니다. 아이고. 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현재- 중국 사람들 막 이럴 때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 울어요? 예. 현재 중국에서 3년 계셨나? 예. 현재 정상 비행 중이고요. 최종 성공 여부는 8시쯤 나온다. 원래 처음에 탁 뜰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1단 로켓 분리될 때. 그다음에 최종 성공 여부라고 하면 아마도 인공위성을 실제로 실용위성을 실제로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것 같습니다. 1단 분리 확인됐다고 하네요. 고도 64.5km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우 저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예.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정말 기뻐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 사실은 이건 그래서 그 P2 입법 관련해서는 아직 누구도 직접 로비의 대상이다, 로비가 있었다, 이런 사실 자체가 나온 게 없어요. 증거로 그렇죠. 증명된 게 없어요. 오늘 공개된 출입 기록이 공개된 의원실의 의원들은 저마다 나서서 그 가상자산 로비 의혹, 그다음에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은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날짜 아주 구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자술서 수준이에요. 의원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는 관계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풍문이 실제 의혹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부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신세계 장윤선, 장성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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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